용인시 관광 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 및 소상공인에 대한 발전 방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드 값은 저희는 제가 관광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을 마케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과 소상공인들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용인이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가 부정적인 키워드로 대내외에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용인에 대한 도시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서 간의 우리 균형 발전된 부분이 사실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과 실핏줄인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국내 경기,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과 또 우리 빈익빈 부익부가 극대화 있는 시점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시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상품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용인 도시 브랜딩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하이서울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먹고 쓰고 자고 쇼핑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부천, 만화 애니메이션, 고향 같은 경우는 게임, 성남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으로 각 도시들이 지금 현재 색깔을 입히고 있는데, 과연 용인하면 어떤 색깔이 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다음 키워드는 이제 용인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죠. 에버랜드 민속촌, 자연휴양림, 파인 리조트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누가 뭐니 해도 관광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에버랜드 연간 900만 명이 오고, 민속촌에서는 140만 명이 오고, 26개의 골프장과 그 다음에 19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회성인 이런 대형 리조트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형, 그 다음에 반복형, 장기형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메이저 시설들과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숙박과 맛집과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이 되었을 때 체류형의 상품과 반복형과 장기형의 상품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디테일하게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들을 면밀히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광 상품을 개발을 기획해야 되고요. 그걸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관광 마케팅을 적용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 마스터 플랜을 외주에다가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용인에 적용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고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관광 자원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사실은 지역 회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거를 잘 디지털 콘텐츠나 만들 수 있는 전문 회사가 필요하고, 이걸 하나를 담을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벌써 인지해서 2008년도에 서울 관광 마케팅 주식회사를 6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축제 개발과 관광 상품 콘텐츠를 만들고 외국객을 방문객을 유치하고 민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국인에 대한 방문객이 증가하고 투자 유치와 주변 산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 관광 마케팅 주식회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민관이 협력을 통해서 관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정보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투자 유치가 일어났고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 타 산업으로 확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에 대한 것들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 용인시는 이 부분을 투자할 때 시간, 인력, 네트워크, 전문 포털 시스템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관광에 대한 전문 회사와 포털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상공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골목 상권들은 대기업으로 인해 정말 지금 몰락 위기에 서 있고요. 또한 재래시장의 몰락과 이들은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채널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다면적인 경제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이죠. 그로 인해서 폐업률의 증가와 가게를 연다 하더라도 2, 3년 안에 폐업하는 게 많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퇴직 후 창업에 실패하는 확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업률의 증가와 부채 증가, 내수 시장에 대한 침체인데, 이거는 결국 실핏줄인 경제인 자영업자의 몰락은 지역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에 보조금 지원, 규제 완화, 세제 감면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 저희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이 업종 간의 교류, 그 다음에 서비스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적인 토탈 상품 소개나 상가 소개, 네트워크, 쇼핑몰, 중개, 광고, 커뮤니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수익 보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전문 컨설팅사와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이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교수님도 알고 또 여기 시의원님들과 여기 공무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실제 저희는 필드값을 받았습니다.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지, 그 다음에 이제 기흥,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타운입니다. 그 다음에 처이는 관광자원이죠. 가장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케팅 해야 될 것은 수지와 기흥, 또 분당, 도심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에 사실 자원을 찾아봤습니다. 광교사 밑에 있는 고길이원지요. 정말 보석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 죽전 패션타운, 국내 3대 안에 들어가는 아울렛 매장입니다. 30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명품 가구단지는 약 3만 평 부지의 가구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보정동 커피거리는 아시는 것처럼 심사위 품격으로 뜨고 있죠. 그래서 이 업종입니다. 다른 업종이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상생을 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교차 광고, 흥덕 가구단지에서 100만원어치 가구를 사게 되면 2만원짜리 그 고기리 식사권이 제공이 됩니다. 고기리 원지 가서 밥을 먹게 되겠죠. 또 죽전 패션타운에서 옷을 사시는 분들은 모종동 카페거리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고요. 자, 요 다음은 광교산입니다. 광교산 하면 행정구역이 어디로 떠오르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사실은 용인입니다. 근데 정상을 수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참 문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광교산 연간 20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등산 전에 그 상가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과연 용인에는 광교산에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9개나 있거든요. 용인에는 과연 등산객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사실 이 광교산에 올라갈 수 있는 수많은 그 지역에 있는 등산로와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광교산이라는 등산로, 지역의 맛집, 지역의 상권, 지역의 특산물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용인에 있는 관광 자원을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지역 경제와 지역 자원을 활성화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기획한 다음에 실행을 하였습니다. 광교산에서 저희가 등산 대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시에서 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금을 대어서 광교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산한방 포크에서 돼지 3마리를 주셨고, 백옥살에서 쌀을 40부대를 주시고, 떡가공 옆에 용인에 250군데에서 떡을 주셨습니다. 기타 등등등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는 이 업종 간의 교류와 마케팅을 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길이 이원지라는 좋은 만촌에서는 정체불명의 삼겹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성산 한방포크가 판매되는 곳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화천 산천어 축제는요, 2012년에 150만 명이 왔고 직접 경제 효과는 1,000억이 나왔습니다. 태백의 눈꽃 축제 또한 53만 명에 300억 정도, 무주 반딧불이 축제에 70만 명, 가평 자론섬 재즈 페스티벌에 24만 명이 왔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마케팅을 하고 지역을 분석하면서 이제 느꼈었던 건데요. 보정동 카페거리의 세계 커피 축제 어떻겠습니까?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용인에 커피 농장이 있고 커피 로스팅 공장이 50개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접근성이 좋은 그 보정동 카페거리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죽전역, 탄천 그곳에 세계 커피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커피 산업 메카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정동 카페거리만 홍보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 농장이 용인에 있습니다. 커피 로스팅 공장이 50개가 용인에 있습니다. 커피 산업으로 용인을 입힐 수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고길이 원지에서 산삼축제 어떻겠습니까? 고길이 아까 제 등산로를 알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판교, 수지, 분당에 있는 분들 다 경기도 후문으로 해서 올라가십니다. 자, 그랬을 때 광교산에다가
장례삼 심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장례삼 심어놓고 한 뿌리에 3,5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물찾기를 한다고 하면은 고길이 유원지에서 봄에 한정식 때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삼에 있는 상산 막걸리를 갖다 팔 수 있다고 하면은 자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여름에 우리 지산 라 페스티벌 아시겠지만은 티켓이 60억 나갔죠. 그 다음에 가평 자연섬 재즈 페스티벌 가을 축제입니다.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양지 리조트는 접근성이 좋습니다. 우리가 겨울 축제를 양지 리조트에서 보드복, 스키복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젊은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축제를 양지 리조트와 같이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인의 관광 자원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연계됐을 때 시너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용인에 있는 8,000개 되는 식당에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체험학습장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모았습니다. 그다음에 숙박업소를 모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맛집, 체험, 숙박, 그 다음 메이저 업체를 했을 때 최려원과 박동경, 장경희 상품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연미역 눈꽃축제를 갔는데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눈썰 매장은 어디 가도 다 있는데 여러분 이게 슬라이드 봅슬레이거든요. 자연적인 얼린 공간에 봅슬레이를 해서 했고요. 접근성 좋은 곳에 이렇게 좋은 얼음축제가 있었고 근처에 또 봤더니 고초골 낚시터가 있습니다. 비거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용인에는 지금 오토캠핑이 유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역의 자원들을 잘 면밀히 찾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자원 갖다는 부족하니 하나 리조트라든지 그 다음에 양지 리조트 대형 메이저 시설들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함께 만들어졌을 때 성공적인 지역 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정동에서 세계커피축제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니즈거든요. 거기에 선도적으로 한번 용인시가 한번 하는 건 어떤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제안을 드려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길이 유원지, 이거는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고길이 유원지만 관계사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아까 이제 양지와 같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사실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양지 리조트와 지역의 소상공인과 연계했을 때는 확실하게 저는 지역의 관광상품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